시장은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항상 기회가 있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읽고 다음 기회를 찾아 오늘 주목해야 할 핵심 종목을 공개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로운 경제TV 김찬호 자문영입니다. 네, 바쁜 하루 핵심만 단도직입적으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보신 분들은 많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이 지수도 많이 밀렸고 최근에 좀 올랐던 로봇주들도 대부분 하락을 한 모습인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로봇주 이제 끝난 것 아니냐. 하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시장이 왜 하락했는지, 그리고 로봇주는 정말 끝난 건지, 마지막으로 지금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까지 제가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장이 왜 하락을 했는지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을 보면서 이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특별한 악재도 없는데 왜 이렇게 많이 빠졌지? 사실 오늘 하락은 이 한 가지 이유 때문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요인이 동시에 겹친 이제 결과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이 반도체 업종의 차익 실현 매물입니다. 최근 국내 증시는 이 AI와 반도체 업종이 상승을 많이 이끌어 왔었죠. 특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이 외국인 자금이 꾸준히 유입되면서 이 지수도 함께 올라왔는데요. 하지만 주가가 단기간에 많이 오른 만큼 일부 투자자들이 이제 수익을 확정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반도체는 이 코스피 시가총액 비중이 매우 큰 업종이기 때문에 이 업종이 흔들리면 이 지수 전체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이번 주 예정된 이 미국 빅테크 이제 실적 발표인데요. 이번 주에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이제 메타를 시작으로 이 애플 그리고 아마존 등 그리고 AI 산업을 이끌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의 이제 실적이 연이어 발표되는데요. 이 기업들의 실적은 이 단순히 한 회사의 성적표가 아니라 이 앞으로 AI 투자와 반도체 수요가 계속 이어질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실적이 나오기 전에 이 공격적으로 매수하기보다는 이 결과를 이제 확인한 뒤 움직이려는 심리가 강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관망 심리가 이 시장 전체의 거래를 위축시키고 이 주가에도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겠습니다. 세 번째는 외국인의 선물 매도인데요. 국내 증시는 현물뿐만 아니라 이 선물 시장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이 외국인이 선물을 대규모로 매도를 하면 이 프로그램 매도가 함께 추대되는 경우가 많고 이 물량이 대형주를 중심으로 나오면서 이 지수가 예상보다 크게 밀리는 모습이 자주 나타나는 거죠. 오늘도 이러한 수급 영향이 이 시장의 하락폭을 키운 요인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은 이 투자 심리인데요. 이 시장이 강할 때는 작은 호재에도 크게 반응을 하지만 이 반대로 시장이 예민한 구간에서는 특별한 악재가 없어도 이 차익 실현 매물이 쉽게 나오게 되는데요. 특히 이번 주처럼 굵직한 이제 이벤트를 앞둔 시기에는 일단 현금을 좀 확보하자 이런 심리가 강해지면서 전체 시장이 시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오늘 시장을 한마디로 제가 정리를 하자면 이 반도체 차익 실현 그리고 미국 빅테크 실적 발표를 앞둔 이 관망 심리 그리고 외국인 선물 매도 그리고 투자 심리 위축이 동시에 겹치면서 나타난 이 전형적인 리스크 오프 장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시장 전체가 약했는데 왜 로봇주도 함께 크게 조정을 받았을까요? 바로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로봇에 무슨 악재가 나온 건가요? 라고 질문을 하시는데 사실 오늘은 로봇 산업 자체의 악재라기보다는 이 시장 전체가 약해지면서 최근 많이 올랐던 이 종목들에서 이 차익 실현이 나온 영향이 더 컸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오히려 산업을 보면 이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은 이제 계속 진행되고 있고 이 AI 기술과 결합한 피지컬 AI 시장도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도 로봇 투자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계속 확대하고 있는데요. 결국 산업은 그대로인데 이 주가만 쉬어가는 구간이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 강한 종목인데요. 이럴 때는 모든 로봇주를 같은 시선으로 보면 절대 안 됩니다.
오히려 오늘 같은 하락장에서도 이 지지선을 잘 지키는 종목, 이 기간이 계속 매수하는 종목, 이 거래량이 크게 무너지지 않는 종목, 이런 종목들이 다음 상승장에서 다시 시장을 이끌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 반대로 지지선을 이탈하면서 이 거래량까지 급증하는 종목은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궁금하시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저희 영상 아래 댓글 또는 더보기란에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링크를 하나 걸어놨으니까 들어오셔가지고 많은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하락장에서 대응법을 한번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코스피 차트를 간단하게 분석하고 그 다음에 대응법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차트를 보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120일 이동평균선마저 이탈했다는 점인데요. 이 120일선은 중기 추세를 판단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선인데 현재는 그 아래에서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시장의 흐름은 약세라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이 중기 추세가 꺾인 상태이기 때문에 성급하게 바닥을 단정짓기보다는 이 확인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121선 회복 여부인데요. 이 반등이 나오더라도 이 121선을 거래량과 함께 돌파하지 못한다면 이 기술적 반등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반대로 121선을 회복하고 그리고 안착한다면 투자 심리가 살아나면서 추가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동평균선 역별이라는 점인데요. 현재 5일선 그리고 21선, 61선 모두 하락 방향에 있는 모습이죠. 이 단기 추세도 약하고 이 중기 추세도 좋지 않은 모습이죠. 즉 아직은 싸다고 무조건 매수할 자리가 아니라 이 추세 전환을 이제 기다려야 하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는 거래량인데요. 다행인 점은 하락하면서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지는 않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 페미세보다는 관망 심리가 강한 모습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추가 급락을 단정하기보다는 이 바닥을 만들어가는 과정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런 하락장에서의 대응법은 이 무리한 저가 매수보다 리스크 관리인데요. 이 121선을 다시 회복하는지 그리고 외국인 수급이 돌아오는지를 확인한 뒤 대응해도 늦지 않겠습니다. 이 반대로 121선 아래에서 계속 밀린다면 아직은 현금 비중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한 전략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세선으로 보자면 일단 하락 추세선 돌파 여부가 중요한데요. 현재 하락 추세선은 이제 거래량이랑 동반해서 돌파해야지만 이 추세 전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1선은 다시 회복하고 안착해야 이제 중기 추세가 회복된다는 신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6000포인트 지지선을 지켜주는지 확인하고 이탈 시에는 5500포인트까지 추가 하락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이 반등이 나와도 추격 매수는 자제하는 것이 좋고요. 이 하락 추세에서는 이 하루 이틀 강한 양봉이 나와도 다시 밀리는 경우가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하루 상승률 보고 들어가기보다는 이 추세선 위에서 안착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시장은 이 공포가 커지고 있지만 이 차트는 아직 추세가 살아났다고 말해주지 않습니다. 이 성급한 예측보다 121선 회복 여부와 이 거래량을 확인하면서 이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분석한 차트 정말 더 섬세하게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망설일 시간이 없습니다. 이 더 자세한 대응 전략이 필요하신 분은 이 하단 고정 댓글에 이 카카오톡 링크로 들어오시면 실시간 장중 관심주부터 급등 뉴스, 핵심 시황까지 가장 빠르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종목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로운경제TV 김찬우 전문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